첫 경기가 컵스 대 애리조나. 일단 레이 대 번스. 이 경기는 근데 사실 뭔가 주력으로 찍기에는 기준점부터 10.5잖아요. 리글리 필드. 그냥 바람 겁나 바깥쪽으로 분다는 건데 주력으로는 사실 찍기 힘들어요. 뭐 오바를 찍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레이나 번스나 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어쨌든 간에 컵스 그 누구야 스틸 아웃으로 이제 땜빵 선발인데 작년에 그래도 선발로 좀 많이 뛰었던 선발로 계속 굴렀잖아요. 미러키에서 그랬던 부분인지 올 시즌 저 뭐야 다저스전부터 선발로 나왔는데 솔직히 공 나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구속도 좀 올라간 느낌이었고 포심 자체가 꽤나 안정적이어서 다저스 상대로 그래도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불펜에서 롱으로 뛰다가 올라와가지고 선발로 뛴 거라 투구수 조절이 좀 들어가가지고 이닝은 많이 먹진 못했거든요. 레이가. 그래서 이제 4회 아웃카운트 2개 잡고 내려갔는데 실점 하나밖에 안 줬었죠. 상당히 그래도 꽤나 잘 던졌었고 공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바람의 영향이 어쨌든 커 보이는 부분이고 번스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가 그래도 거물급 하나 막판에 물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나마 직접 미러키 전 6이닝 3실점으로 콜스를 찍긴 했는데 어쨌든 등판한 3경기에서 피홈런 3개 볼질도 많고 전체적으로 뭐 첫 등판이랑 두 번째 등판은 구속도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미러키전은 제가 저거 날씨 본 다음에 구속 올라오겠다. 애리조나 홈이니까. 그래서 믿고 애리조나 승 찍어가지고 마지막에 극장으로 이겼나 저거? 4대 0에서 5대 4로 그 경기인 것 같은데 구속이 올라오고 다시 오가네. 지금 번스는 어쨌든 좀 불안하기는 해요. 확실히 불안하기는 해. 오늘 더군다나 리글리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또 뭐 있었는데 잠시만요. 번스가 컵스전 등판 성적이 안 좋기는 해요. 뭐 본인이 잘 던지고 못 던지고 그걸 떠나서 이긴 적이 없어. 팀이 번스 선발 나와가지고 22시즌에서도 3경기 다 졌어요. 이때 미러키였을 때 본인 막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한 경기도 졌어. 말이 돼? 7이닝 무실점하고 졌어 컵스한테. 그리고 재작년에도 7이닝 1실점 하고도 졌네. 7이닝 1실점하고 1대 0으로 지고 이때도. 그 전에도 뭐 개막전 개막 첫 등판에 5이닝 4실점하고 지고. 작년에도 6이닝 3실점하고 4대 0으로 졌네. 컵스만 만나면은 물론 이제 팀이 바뀌긴 했어요. 그때 미러키였으니까. 작년엔 볼티였네. 미러키 볼티 시절. 컵스 만나서 등판한 경기 다 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어 팀이. 그래서 컵스 승 보겠습니다. 어차피 둘 다 뭐 한 부분은 있어요. 번스는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 레이 같은 경우 어쨌든 땜빵 선발인데 뭐 투구수에 대한 좀 문제, 이닝 길게 못 가져갔을 시 그런 걱정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성적을 좀 감안했습니다. 번스가 컵스 상대로 잘 던졌는데 잘 던진 경기들도 7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다 졌으니까 3년 동안 등판한 컵스전 전패입니다. 팀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믿어서 뭐 어디든 이겨라. 컵스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츠 대 클블. 오랜만에 만났네. 머진스키랑 이제 오티즈가 이제 저기 피치에서 오늘 맞대결 상대 이제 피치에서 데뷔를 했고 3년 동안 뛰고 이제 피치에서 이제 버려가지고 클블로 넘어간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둘이 같이 나오지 않았었나? 머진스키 그 오프너에 뒤에 오티즈 붙여서 나오지 않았었나요? 공교롭게도 둘이 오늘 맞대결인 부분입니다. 머진스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어쨌든 간에 오프너로 많이 뛰었던 부분이고 올해 뭐 자레드 존스나 막 이런 애들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발로 들어온 부분인데 구종 자체는 올 시즌에 추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머진스키가. 다만 작년에 어쨌든 간에 한 바퀴 딱 맞고 내려갔거든요. 오픈어긴 했어도 2, 3이닝 좀 더 막아주면서 한 바퀴 정도 아니면 아니면 한 3회에 내려가거나 2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이었던 부분인데 올 시즌에도 그 오프너스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첫 바퀴나 아니면 1회, 2회까지는 잘 던져요. 근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불안해. 투수가 한 69 정도, 59 좀 넘어가거나 그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계속 그래 계속. 그나마 뭐 세인트루이스전은 어떻게 잘 막아 넘어가긴 했어도 저 때도 비슷하긴 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에 바퀴가 좀 돌거나 뭐 투구수가 어느 정도 찬 69 좀 넘어가고부터는 확실히 그냥 딱 오프너스러워요. 그냥 오프너 이제 좀 멀티이닝 먹어주는 오프너 정도스러운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자책점도 6점대까지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어. 3번 정도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 좀 본인 스스로 이제 짬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고 중간에 한 번은 또 호투를 했었고 오늘 또 상대가 이제 오티즈잖아요. 작년에 또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호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3번 정도 어쨌든 던졌고 공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구속도 뭐 잘 지키기도 하고 그 정도 올해 어쨌든 추가했기 때문에 다양하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머진스키가 좀 불안할지 잘 모르겠고 오티즈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좀 싱커 많이 던지는 투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구종 비율을 좀 바꿨죠. 오히려 포심을 좀 더 많이 던지면서 뭐 첫 등판 뭐 샌디에고전 굉장히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4와 3분의 이닝 7실점 지금 뭐 방울 6점대잖아 올라가긴 했어도 직전 캔자스전에는 그래도 호투를 하기는 했어요. 그때도 어쨌든 간에 뭐 상대가 캔자빠따였던 걸 좀 감안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뭔가 둘 다 오티즈도 어쨌든 상대 뭐 피치고 오티즈가 어쨌든 피치에 3년 동안 있었다고는 하나 올 시즌 어쨌든 간 조금 구종 메커니즘 좀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선발에서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 뭐 여지없이 둘 다 쳐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뭔가 귀신같이 호투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고 머진스키도 뭐 4번째 등판이니까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오티즈도 첫 등판에 어쨌든 크게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이후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역배 언더가 낫지 않을까? 오바 1.65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피처버 경기는 8.5 언더 보겠습니다. 8.5 언더. 그리고 필라 대 마이애미. 이제 필러 대 알칸타라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필러가 마이애미 등판하면은 잘 안 찍어요. 이게 필러가 어쨌든 간에 뭐 모든 투수들이 선발 투수 다 그렇겠지만 모든 경기를 다 100%로 던질 수는 없거든요. 좀 힘 빼고 던지는 날도 있어야 되고 한 시즌 길게 끌고 가려면은 그죠? 근데 윌러가 뭐 당연히 에이스죠. 너무 잘 던지는데 마이애미만 만나면 가끔씩 힘을 빼. 마이애미 상대전에 은근히 쳐맞은 적이 좀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4이닝 유실점으로 무너진 적도 있고 작년에 마이애미 상대로 어쨌든 3경기 등판하려고 자책점 6점대였고 그 전에도 뭔가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좀 애매한 부분들 아예 깔끔하게 막아주진 못했을 뿐더러 그 전에도 막 3이닝 7실점으로 마이애미한테 크게 무너졌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킬러가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많이 난 게 최근에 8번 중에 2번밖에 없어요. 아니 필러 등판하면 당연히 마이애미 상대로 웬만하면 많이 날 것 같은데 2번밖에 없어요. 8번 중에 6번이 프렌이에요. 역배도 있고 상대 어쨌든 알칸타라잖아.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칸타라도 볼질 좀 하면서 뭐 옛날에 압도적인 그런 포스까지는 지금 없는데 공 자체가 엄청 좋기는 해요. 다만 필라델피아도 타선이 좀 살아나긴 하잖아. 그렇다고 이거 마이애미 쪽을 찍을 수도 없고 막말로 2.5 프렌 있으면 어떻게 뭐 끄적여 보기라도 하겠는데 2.5 프렌도 없잖아요. 지금 주말이라 주말 그 프로토라 2.5 프렌도 없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그래도 필라 일반 승 정도는 봐줬고요. 7.5 오바 보겠습니다. 7.5 오바.
근데 뭐 추천드리긴 뭐하다. 오바는 사실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힐러 같은 게 어쨌든 간에 옛날에 방어력 한창 낮았을 때 와이미 상대로 조금 가볍게 던졌지. 지금은 이미 4점대예요. 사실 여기서 호투하는 게 맞긴 해. 그죠? 여기서 한번 7이닝 1실점 하면서 7이닝 무실점 하면서 한번 크게 호투 갈기는 게 맞긴 해서 차라리 그래도 상대전 등판했을 때 기록이 안 좋긴 한데 요번에는 그래도 좀 믿는 사이즈가 낫지 않을까. 필라 승에 많이 쓴 쪽 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다. 근데 8번 중에 2번이 조금 컹스하긴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볼티 대 신시. 포비치 대 이제 에봇인데, 에봇이 지난 경기 그 피츠버그전에 올 시즌 첫 등판을 했죠. 저기 누구야, 올 시즌 어쨌든 준비가 좀 늦게 돼가지고 그 스파이어스 고새끼 마이너 새끼 고새끼가 이제 지난 경기들 이제 2경기인가 앞서 나왔었고, 에버 지난 경기 첫 등판은 오늘 2번째 등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볼트 상대로 나쁘지 않게 던지긴 했었거든요 에버시.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적어놓지를 않아가지고 기록이 헷갈리네. 잠시만요. 적어놓을 걸. 뭐가 안 좋았었는데. 아직 재구가 안 잡혔어. 애초에 이번 시즌 시작도 좀 늦게 했고 마이너 등판 2번 하고 올라왔지만 스캠을 애초에 좀 스프링 캠프 자체를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난 경기 그러니까 볼티가 못 친 거지 재구 자체가 안 잡혀 있었어요. 잘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얘가 구위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페스티벌도 이제 90마일 초반대야. 90 평균 구속 91마일 정도 나옵니다. 존 구석구석 찔러야 되는 스타일인데 재구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더 못 쳤나? 당황해가지고 좋은 구석석 나름 바깥쪽이나 잘 찌르는 애인데 제구 자체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그래서 성적 자체는 뭐 피안타도 지난 경기 하나인가밖에 없었고 2개 있었네. 2개 중에 이제 피홈런 하나 있었고 5이닝 1실점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을 오히려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는 솔직히 쳐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경기 호투한 5이닝 1실점 했으니까 호투하긴 했죠. 저 부분은 좀 과대평가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포비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기대감은 없죠. 뭐 몇 점 정도 충분히 줄만한 부분들. 어쨌든 간에 이제 신시내티가 오늘도 사실 좀 불펜에 대한 이슈, 마지막에 파간 올라와가지고 솔런 2개 쳐맞고 2점 리드 날려버릴 때 신시 승 역배 봤잖아. 아니 역배랑 이제 오버 봤잖아요. 올라가는 거라고 역배로 찍었거든요. 진짜 눈물 나더라. 8회 말에 씨발 말루런 쳐날려가지고 역전해놓고 그거를 솔런 바로 초구에 넘어갔나? 2번 다? 역전 당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 신시내티가 최근에 불펜 소모가 좀 있어요. 그게 솔직히 좀 뭐하긴 했었는데, 불펜이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 소모도가 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경기 불펜이 터졌잖아요. 내일은 선발도 제가 볼 땐 좀 불안한 부분인데 불펜도 뭔가 누굴 믿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로 찍을 거면은 선발은 어차피 둘 다 조금 뭐해. 근데 이제 불펜에서 볼티가 낫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8.5 기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 승에 8.5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템파 대 양키스. 뭐 템파 역배까지 아니 양키스 역배까지 잘 해줬죠. 월엔 나와도 양키스 빠따가 해줄 것이다. 9.5만 좀 아쉽게 됐었는데 어쨌든 역배가 좀 그 메인이긴 했었는데, 요 경기는 일단은 라스무센 대 로도는 이번 시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라스무센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공 자체가 그러니까 구속이 떨어져 있는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래도 올 시즌에 뭐 새로 추가한 싱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구속도 좀 떨어져 있긴 해도 추가한 싱커가 나쁘다는 부분이라 볼넷만 좀 덜 내주면은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볼넷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그리고 항상 로돈이 따라다니는데 피홈런, 그러니까 볼넷 내주고 피홈런 최악이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피안타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3개, 그 전에 6이닝 동안 4개, 그 전에 6이닝 동안 3개, 그 전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개. 그러니까 안타를 많이 맞지는 않는데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고 거기에 이제 홈런 한 방씩 맞으니까 점수가 뭐 그냥 2점, 3점씩 그냥 훅훅 맞아 나가니까 지금 방어율 5점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넷만 어떻게 좀 덜 내주면은 구속이 좀 떨어져 있어도 새로 추가한 싱커 해가지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호투할 수도 있어요. 로돈이 호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장 자체 마이너 구장이고 잘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본적으로 불안하긴 하다. 오늘 있었던 경기도 솔직히 템파베이 빠따가 뭐 중요할 때 못 치긴 했는데 점수 내는 데 있어서는 뭐 어쨌든 내주는 모습들 찬스를 만드는 데까지는 좀 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라스무센 뭐 최근 양키 상대 엄청 강했던 모습이죠. 올 시즌에도 아주 강한 출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종별로 이제 그 뭐야 역할 분담이 딱딱 잘 돼 있어요. 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우타자 기준 몸 쪽으로 보더라인 잘 형성돼 있고 존 자체가 이제 포심도 하페볼 깔끔하게 좀 들어가지고 싱커가 이제 좀 가라앉는 형태로 이제 존 아래쪽 공략해주고 이제 거의 포심류 변형 패스트볼류 위주로 좀 던지는데 양키 상대로 워낙 강하기도 했었고 로돈의 기본적인 볼넷 피홈런에 대한 불안함 저는 요거는 템파베이가 할만하지 않나. 원래 둘이 붙으면 그리고 주고받곤 하거든요. 오늘 뭐 템파가 아주 무기력하게 졌던 것도 아니고 제가 브래들리 쳐맞을 거라 그랬잖아요. 브래들리가 이제 5와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이제 개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부분이라 요거는 오히려 템파베이 역배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템파 역배에 언더 볼게요. 언더. 저는 기본적으로 라스맨슨이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로돈도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주자 있을 때 크게 맞는 거 아니면은 출루 자체가 템파가 오늘보단 좀 덜하지 않을까? 볼넷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덜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템파 역배나 언오바는 오바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넘어가고 토론토 대 시애틀. 프랜시스 대 이제 브라이언 우인데 뭐 일단은 뭐 프랜시스 같은 경우 작년 후반기 때 제가 좀 언더로 자주 찍었던 놈이죠. 작년 후반기 때 이제 추가한 싱커 싱커가 이제 좀 상당히 타자들을 좀 까다롭게 좀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던졌던 스플리터가 꽤나 좋은 효율을 보여주면서 작년 후반기에 막 거의 막 7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 그냥 밥 먹듯이 막판 선발로 보직 옮긴 다음에 계속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방울만 보면 일단 출발이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세부 지표 같은 거 살펴보면은 스플리터의 효율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진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프랜시스 그 부분 좀 걱정이긴 하고 헛스윙 유도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이제 스플리터 던졌을 때 피홈런이 제로였거든요. 스플리터 구종에 있어서. 근데 올해 벌써 2개째요. 2개. 뭐 추가적인 구종이 뭐 커브 같은 것도 던지긴 하나 별로거든요. 애초에 커브를 안 던지고 스플리터 많이 던지면서 프랜시스가 잘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올 시즌에 스플리터가 벌써 피홈런이 2개인 부분은 불안 요소입니다. 스플리터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사실 뭐 포심도 위력이 떨어지고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좀 버텼는데 세부 지표를 봤을 때는 작년에 한창 잘 던졌을 때 그때 프랜시스는 아닙니다. 분명.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샘프전에 이제 한번 흔들렸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구위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투수고 꼽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호투를 했을 때 상대 타자들이 거의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뭐 첫 등판이 이제 애슬레틱스전 6이닝 1실점 직전 텍사스전도 7이닝 1실점 샘프전에도 사실 잘 던졌어요. 초반에 공 개좋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홈런 한 방에 그냥 점수 그때 3런인가 맞아가지고 한 방에 2런인가 3런인가 한 방에 좀 터졌어. 계속 잘 던지다가 홈런 한 방에 기본적으로 볼질도 안 하는 부분들. 저는 그래서 선발에 있어서는 브라이언 우가 확실히 낫다고 보여져서 이 경기는 불펜만 좀 방어를 안 하면은 시애틀이 낫다고 보는데 문제는 시애틀이 직전 시리즈에서 이제 불펜 소모가 좀 많았어가지고
오늘 신시랑도 어쨌든 간에 연장 승부 끝에 이긴 거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에 또 저기 걔 누구야 문효주 올라오기도 했었고 문효주도 연투야. 그래서 불펜이 최근에 신시내티 시리즈에서 소모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브라이오노가 잘 던져도 프랜시스가 어떻게 버티기만 하면 불펜에서 토론토가 해볼만 하긴 해요. 소모도가 크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막 3연투들도 있고 문효주도 아마 오늘 3연투라서 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근데 그래도 프랜시스가 저는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시애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시애틀 사이드로. 시애틀 승 넘어가고 그리고 매치 대 이제 어디 갔어? 매치 여기 있다. 매치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오늘 켄이 호투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개꼴 받더라. 내일 이제 피터슨 대 이제 마이콜라스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기록적으로 봤을 때 마이콜라스가 이제 매치 상대로 최근 2년 동안 엄청 약하긴 했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그냥 터졌어요. 5실점, 6실점, 막 7실점 하면서. 매치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하위 타선이 조금 돌아가고 있긴 하면 오늘도 하위 타선이 쳐서 이겼어요. 알론소랑 소토랑 누구야 팔란트 내려가기 전까지 이제 무안타였잖아. 마지막에도 무안타로 끝나지 않았나? 하위 타선이 야 어떻게 1할다리가 그 한 이닝에 4마리가 그냥 다 장타 홈런에 뭐 루타에 그냥 1할다리들이 제가 어제 경기도 분석하면서 하위 타선이 최근 조금 치고 있긴 하다. 근데 그래도 파란테니까 좀 못 치지 않을까 했는데 한 이닝에 그냥 4명이서 1할다리 4명이서 그냥 장타 갈겨버리니까 그냥 4실점 갈겨버리더라고. 거기에 이제 좀 뭐였더라? 뭐 너 있었지? 수비 실수도 있었나? 아무튼간에 심판 콜이었나? 좀 헷갈리네. 이슈도 있었던 부분인데 매치 어쨌든 하위가 조금 돌아가는 부분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부분이라 빠따 자체가 근데 뭐 소토가 좀 아쉽긴 해도 살아날 거긴 하니까 언제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불안 요소가 이제 알론소랑 소토가 잠깐 주춤하는 부분인데 뭐 이거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뭐 린도어까지는 잘 쳐주니까. 그래서 선발에서는 그래도 피터슨이 구위가 좋지는 않아도 변화구들이나 이런 거 그래도 잘 찔러 넣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이것도 불펜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치도 계속해서 좀 이게 선발이 워낙 좀 자주 무너지고 해가지고 불펜 소모가 엄청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경기를 보면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을 최대한 질질 끄는 게 있어요. 오늘도 게러 진짜 중간에 내려갈 법도 했는데 그냥 39까지 그냥 냅두는 거나 지난 경기들도 뭐 누구였지? 크라닉 같은 애들 지지난 경기였네. 그런 애들도 그냥 막 점수차 별로 안 나는데도 억지로 그냥 길게 던지게 하거든요. 소모도가 크니까 그냥 던질 때 그냥 어떻게든 길게 바꿔야 될 적시에 바꾸지 않고 조금씩 내두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안 나타나긴 했거든요. 저렇게 하면 결국에 큰 문제가 터지긴 해요. 이게 투수교체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결국 처만에 약간 이런 경기들 있잖아. 아직까지 문제가 안 터진 게 걱정이에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더군다나 소모도도 크기 때문에 뭐 민터도 연투했고 오늘 나머지 롱자원들도 최근에 뭐 49, 39씩 던졌기 때문에 불펜이 슬슬 뭔가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 가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마이콜라스가 이제 매치 원정에서 좀 매치와의 등판 경기 때마다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던 부분이나 매치도 불펜이 제가 볼 때 좀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피턴스도 뭐 몇 점은 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7.5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7.5가 그래서 이거는 오바 보고 치우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리고 애틀란타 대 미네소타. 엘더 대 이제 파닥인데 패덱인데 이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더를 믿을 수는 없어요.
존나 못 던져요. 그냥 공도 개구리고 뭐 구속도 그냥 90마일 초반대 나이도 어린 놈이. 패덱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등판 때 개쳐 맞긴 했어요, 형님들아. 첫 등판 때 그 화삭 상대로 3가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피홈런 3개 쳐 맞았고 자책점 이제 9점. 3이닝 던지고 9실점을 해서 홈런 3방에다 그냥 볼넷 또 4개. 완전히 그냥 첫 등판 때 개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지금 뭐 9점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등판 때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등판 때 방금 무너졌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등판 이제 휴스턴 전에 4이닝 3실점 이제 4실점 3자책 피안타 7개 여전히 좀 불안했죠. 그리고 직전 디트로이트 등판 전에는 5이닝 2피안타 2볼넷 이때도 이제 수비 실수해가지고 2실점 1자책. 그러니까 첫 등판에 때가 그때 엄청 쳐맞은 게 슬라이더가 그냥 개 쳐맞았거든요. 홈런 맞으면서. 근데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는 슬라이더를 훨씬 덜 던지고 있고 체인지업을 더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닝도 조금 더 많이 먹고 있고 뭐 피홈런도 화삭전에 3개 쳐맞았는데 최근 두 번의 등판에서 없잖아. 볼질도 좀 줄었고 자책점도 좀 줄었고 조금씩 어떤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있어요. 근데 엘던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둘 다 솔직히 그렇다고 패덱을 좋게 볼 수는 없어요, 형님들. 그건 맞잖아. 그렇다고 패덱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저는 엘던을 믿을 바에는 패덱을 믿겠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잖아.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 바꿔가면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미네소타 역배 볼게요. 엘던 나온 경기 애틀란타 정배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 패덱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역배를 보고 언어바는 뭐갈 거면 오바를 찍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더를 쉽게 볼 만한 경기는 아닌데 근데 개인적으로 애틀란타의 빠따를 믿지 않아서 그냥 역배를 보는 거예요. 언어바는 저는 패스했습니다. 저는 패스했고 역배 쪽으로만 애틀란타의 빠따를 믿지 않는다. 패덱에 호투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인드로 미네 역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대 다저스 디그롬 대 야마모토. 저는 이거는 그냥 다저스 승 볼게요. 다저스 어쨌든 콜로 보양 먹으면서 다시 이제 연승 달려가고 있는 다저스가 물론 마지막 경기 좀 7대1이었나? 거기서 이제 말루런 쳐맞으면서 경기가 좀 산으로 갈 뻔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루 쉬었던 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도 에인저 상대 수입하긴 했습니다만 타선이 오늘은 좀 많이 치긴 했어요. 안타 자체는 그전 경기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시거는 잘 쳐요. 시거는 기깔나게 잘 쳐. 나머지 애들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 상대로 크게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부분이고 뭐 디그롬이 어쨌든 간에 커리어 최악의 해긴 하잖아. 어쨌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부상에 대한 여파도 있고 시애틀 전에 4이닝 3실점 하는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 이 정도로 안 좋은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보스턴 상대로 저 개막 첫 등판한 거 말고는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디그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때 개막전 3월이랑 4월 초에 보스턴은 그때 데버스 근데 삼진 그냥 계속 당할 때였어. 저거 호투를 사실 좋게 봐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오늘 또 상대가 다저스기도 하고 선발에서 그래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다저스 이제 불펜 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없긴 해요. 다저스가 이제 불펜 좀 돌버치지 아껴 쓰기 메타로다가 오늘 만약에 선발에서 조금 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어쨌든 간에 뭐 크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두 점, 뭐 크게는 2석점 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새끼가 올라올 수도 있어. 이게 로테이션 타이밍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애들 좀 골고루 던지긴 했는데 소모도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불펜이 그나마 뭐 트라이넨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뭐 드라이어 정도 요 정도까지는 쓸만한데 애매하다 싶으면 루이스 가르시아 등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리드 잡고 있고 트라이넨 드라이어가 올라오고 마무리까지는 어떻게 누가 쓸 수는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애매하면은 애초에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애들 그냥 올려버릴 수도 있어. 그럼 거기서 경기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정도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서 그 가능성 자체가 다저스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저스 사이드로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미러키 대 어딨냐? 라인업을 안 따온 것 같네? 잠시만요. 요거는 사실 뭐 크게 분석할 건 없습니다. 미러키 대 이제 애슬레틱스. 뭐야? 라인업이 있네? 내가 못 봤던 거구나. 여기 있네. 뭐 페랄타 대 이제 진.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애슬레틱스가 화삭을 수입하고 왔어요, 형님들. 빠따도 뭐 12점, 8점, 한 경기 뭐 3점이지만 빠따도 뭐 후려칠 대로 치고 왔고, 이거 뭐 앞으로 이제 한 10연패 해도 얘들은 무죄입니다. 이거 수입하고 왔기 때문에. 애슬레틱스가 언제 또 수입을 해봐요. 수입하고 온 부분에다가 또 페랄타고, 뭐 볼질만 안 하면 솔직히 믿을만 하죠. 올 시즌 같은 경우 더 좋아진 페랄타고, 구속도 이제 1마일 이상 올랐습니다. 올 시즌 페랄타가 스토프도 뭐 더 좋아졌다는 평이 많고, 그에 따라 뭐 구속이 오른 거겠지만 작년보다 더 좋은 올해 페랄타거든요. 물론 뭐 최근 뭐 애리조나나 뭐 쿠어스 가가지고 볼질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2번 볼질했는데 뭐 오늘까지 뭐 볼질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2번 다 근데 볼질했는데 뭐 5이닝 1실점, 뭐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뭐 털리진 않았어요. 저 정도만 던져줘도, 저거보다 더 잘 던질 수도 있고, 저 정도만 해도 미러키가 유리하다. 애슬레틱스 이미 많이 치고 왔고 수입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배가 많이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과식하고 왔기 때문에 스근하게 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승. 메이저는 요 정도 보고 나머지는 패스. 요 정도 보고 느바 두 게임 봅시다.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일단 오늘 이기는 팀이 8번 시드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 이제 올랜도 원정에서 올랜도 수비에 무기력하게 이제 대패를 했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 역시나 플레이오프 들어오면 좀 다른가? 이 시카고 불스가 솔직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개박살을 내버렸어요. 타일러 1호가 전반전에 야투 12개 던져서 12개 다 넣었나 이때?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기본 매치업상으로 마이애미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직전 경기 사실 올랜도의 사이즈에 높이에 그냥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이게 좀 젤런 존슨이 빠진 게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공격에서도 특별하게 해답을 못 찾았었고, 수비 자체가 사이즈에 그냥 계속 좀 밀리는 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라, 오늘도 뭐 아데바요나 켈럴 웨어, 뭐 위긴스, 프론트 코트 시즌 막강한 마이애미고, 뭐 타일러 히로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도 마이애미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직전 경기 애틀란타의 그 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직전 경기 저렇게 큰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나오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감독 스폴스트라 감독의 또 이제 또 중요한 경기에서의 감독으로서의 역할에 또 그런 부분도 좀 크다라고 봐서 이거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사이드로. 마이애미 승에 뭐 마이는 뭐 1.5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고, 멤피스 대 댈러스. 요 경기는 내일 아침에 이제 라인업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자모란트가 GTD에 걸려 있어요. 직전 골스와의 연장 혈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모란트가 이제 부상에 대한 여파로 중간에 이제 빠졌다가 들어갔었죠. 들어가고 나서도 조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닌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GTD에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제 골스전 끝나고 모란트가 인터뷰 하기를 당연히 댈러스전에 나온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발목 쪽에 염좌인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상 컨디션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막말로 댈러스가 지난 그 세크라멘토전에 이제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와 이제 힘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를 좀 거뒀던 부분인데, 오늘 멤피스는 어쨌든 간에 자책주랑 잭 이디가 있긴 하거든요. 지난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이제 4버니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키건 머레이도 사실 힘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오늘 멤피스는 훨씬 더 프론트 코트진이 강력하긴 해요. 여기에 이제 젤런 웰스까지 있었으면 훨씬 멤피스가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웰스가 빠진 부분이 조금 그래도 밀고 들어오는 댈러스
막아내기는 조금 뭐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모란트가 나오면 멤피스가 유리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댈러스의 메인 볼 핸들러에 대한 부재. 지금도 라인업 보면 이제 클레이 탐슨 1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댈러스는 좀 이게 디니디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오히려 조금 뭐 마샬이나 뭐 피지 워싱턴 같은 애들 보조 득점 지원이나 마샬 돌파도 좋고 탐슨은 뭐 슛만 던지면 되고 여기에 뭐 그 윌리엄스나 또 윌리엄스랑 누가 리딩 맞지 지난 경기? 헷갈리네. 음, 브랜든 윌리엄스랑 이제 단테 엑섬이 조금 리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봐주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브랜든 윌리엄스는 괜찮은데 단테 엑섬 좀 애매하고 어쨌든 메인 볼 핸들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그뭐 AD나 이런 애들이 결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멤피스의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가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저는 모란트가 정상 컨디션이면은 기본적으로 모란트를 막을 만한 수비수 딱히 지금 댈러스에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단테 엑섬? 근데 뭐 좀 길게 쓰긴 좀 애매하니까 아니 뭐 캘럼 마틴? 막을 수 있나? 근데 모란트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게 조금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모란트가 빠지면 댈러스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볼 만한 게임인 거고 나오면은 그래도 멤피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라인업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그래도 중요한 경기라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컨디션이 근데 문제는 그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올 것 같은 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멤피스 승을 가는데 모란트가 사실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긴 하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경기다. 저는 애매한 경기 같아 이거는 조금 배팅하기에는 일반 선도 배당이 어차피 똥배잖아 1.31배잖아. 뭐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엔 사실 좀 애매하고 핸디를 찍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경기는 모란트 빠지고 델러스 찍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정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뭐 특히 하나 결론 뭐 하나 결론을 내지는 않을게요. 넘어가고.